오빠 하나 보고 이 먼 곳까지 왔어. 그런데 오빠는 나한테 너무 무심하고 나 이제 지쳤어. 나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너는 내 노력을 몰라주는 거야? 나도 회사에서 일하느라 진이 빠져왔는데 너라도 나를 좀 반겨주면 안 돼? 우리는 매일 다투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재훈아, 소개팅 한번 해볼래? 회사 선배가 나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우리 회사는 충청남도 서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자 비율이 90%나 되어서 사내 연애는 거의 불가능했다. 연애를 못하고 지내던 나를 지켜본 선배가 나에게 여자를 소개해준 것이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서천인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주말마다 집에 가잖아. 인천이었지? 네, 맞아요. 소개팅 상대도 인천에 산대. 그러면 너 집에 가는 길에 주말마다 데이트하면 되잖아. 나는 소개팅이 처음이라 긴장되고 설레었다. 솔직히 사진 속 그녀는 내 이상형과는 좀 달랐지만 선배의 추천을 믿고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소개팅 당일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소개팅 장소에 먼저 가서 익숙해지는 게 좋다고 했어. 그래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 대화를 어떻게 풀어갈지 생각해봤다. 처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낼까? 이따가 2차로 옮길 수도 있을 텐데 미리 장소도 좀 알아둬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갔다. 약속 시간 1분 전 사진 속에서 보던 그녀가 들어왔다. 저기 혹시 지우씨? 네, 재훈 씨 맞으시죠? 네, 제가 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 어색하게 첫인사를 나눴고 그녀는 밝게 웃으며 나를 맞아줬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실제로 웃는 모습을 보니 훨씬 예뻐 보였다. 사람들은 소개팅녀 사진을 믿지 말라고들 했지만 지우는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나았다. 실물이 더 예쁘시네요.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다. 네? 감사해요. 재훈 씨도 사진보다 더 멋있으세요. 그날의 나는 순수했고 지우는 내 그런 모습이 신기했나 보다. 소개팅은 조금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무난히 끝이 났다. 우리는 카페에 이어 저녁까지 함께하며 데이트를 마무리했다. 지우씨, 버스 타고 가신다고 했죠? 저도 그쪽으로 가니까 정류장까지 같이 가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처음 하는 소개팅이라 긴장한 탓에 중간중간 실수도 많았고 재밌게 해주고 싶었는데 잘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나 때문에 지루하진 않았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물었다. 혹시 곱창 좋아하세요? 뜻밖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곱창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지우 씨는 좋아하시나요? 네, 전 곱창 좋아해요. 그럼 재훈 씨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그녀가 싱긋 웃으며 물었고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찾았다. 마침내 용기 내서 물었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다음 주 주말에 영화 한 편 어떠세요? 지우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우리는 2번 더 만난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연애는 순조로웠다. 평일에는 각자 일에 집중하고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하니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진지하게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오빠, 결혼하면 맞벌이 해야겠지? 난 네가 원하면 맞벌이도 좋고 외벌이도 괜찮아. 그럼 내가 서천으로 이사가서 같이 살까? 회사에서 사택도 제공되고 연봉도 높은 편이라 지우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생활에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지우가 집에서 나를 반겨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녀도 내 곁으로 이사를 오고 싶어 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서천에서 우리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우가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고 우리는 오순도순 시간을 보냈다. 주말마다 놀러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쌓아갔다. 그러나 이런 행복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오빠, 나 집에만 있으니까 좀 답답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 지우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며 사람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웠던 나로서는 흐뭇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오빠, 솔직히 서천 생활이 너무 답답해.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일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너무 우울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매일 퇴근하고 나를 반겨주던 지우가 그리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나는 그녀의 곁에서 충분히 힘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 이후에도 지우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다. 나 하나만 믿고 이곳까지 왔다는 그녀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나도 책임감이 생겼다. 지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퇴근 후엔 최대한 그녀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주말에는 가끔 서울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이곳에 함께 있을 때는 온전히 지우를 위해 시간을 썼다. 그런 노력이 통한 건지 지우는 조금씩 밝아졌고 우리 관계도 점점 좋아지는 게 보였다. 덕분에 나도 마음이 놓였지만 그와 반대로 회사 일은 점점 쌓여갔고 몸은 지쳐만 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우에게 웃어 보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 내 노력을 언젠가 지우가 알아주길 바랬고 내가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길 바랐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한마디 했다. 우리 와이프는 여기 와도 나한테 불만이 없어. 회사 일이 많아도 이해해주고 집에서 알아서 잘 지내거든.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 지우도 나를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우가 내게 서운해하는 걸 알지만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다. 회사와 가정 사이에서 온전히 한쪽에만 집중할 수 없는 내 상황을 좀 더 알아주었으면 했다. 그러던 중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승진이 달린 일이라 소홀히 할 수 없었고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자연스럽게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가면 거의 쓰러질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겁고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들어왔는데 지우가 곧장 나를 향해 말을 꺼냈다. 요즘 오빠가 나한테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우리 여기서 결혼 생활 시작할 때는 다정하게 대해줄 것처럼 하더니 이제 와서는 회사 핑계만 대고. 그녀의 서운함도 이해는 됐지만 그 순간엔 그 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지우야,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회사 일이 너무 벅차서 그래. 조금만 더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지우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불만을 털어놓았다. 그날도 나는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방치할 거야? 하. 나도 혼자 이곳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매일 나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한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나도 이 생활이 힘들어. 넌 집에서 쉬면서 날 맞이해주면 되는 거잖아.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돌아오는데 나한테 조금 더 배려해줄 수는 없는 거야? 지우의 얼굴에 충격이 서렸다. 그 모습에 나도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이미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 그 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외면한 채 냉랭하게 지냈다. 서울을 떠나 서천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물론 그 옆에 오빠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 낯선 곳에서의 삶이 어떨지 몰라 불안하기도 했지만 오빠와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우리 둘이서만 꾸려갈 조용한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결심했으니까. 하지만 막상 내려와 보니 현실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너무도 조용했고 하루하루가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주변에 친구나 가족도 없이 그저 혼자 집안일만 하며 하루를 보내는 나날이 이어졌다. 매일 아침 일어나 똑같은 집안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누군가와의 대화 없이 하루를 마치는 생활은 내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오빠도 처음엔 나를 위해 애써줬다. 퇴근 후엔 나와 시간을 보내려 했고 주말엔 서울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기회도 만들어줬다. 그의 노력이 고마웠지만 결국 회사 일에 치여 점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점점 외로움이 커졌다. 하. 이렇게 살려고 서천까지 내려온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쌓아둔 서운함을 드러내자 오빠는 나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아했다. 지우야,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회사 일이 너무 벅차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이해해 줄 수 없을까? 그의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쌓인 감정은 어딘가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며칠 뒤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 오빠가 늦게 들어오는 밤이었고 지쳐 보이는 모습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내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여전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뱉고 말았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방치할 거야? 나도 혼자 이곳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매일 나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하지만 그 순간 오빠는 폭발했다. 나도 이 생활이 힘들어. 넌 집에서 쉬면서 날 맞이해주면 되는 거잖아.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돌아오는데 나한테 조금 더 배려해줄 수는 없는 거야? 그의 말이 날 찌르듯이 박혔다. 나는 혼자 이곳에서 버텨내려고 애썼고 그저 오빠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뿐인데 오빠는 내가 단순히 집에서 쉰다고 생각한 걸까?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 후로 오빠는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고 나는 집에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어느 날 오빠가 승진했다고 케이크와 선물을 사들고 집에 들어왔다. 그는 승진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겠지만 나는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오빠가 승진하는 것보다 가정에 더 충실하기를 바랬어. 하. 오빠는 내가 왜 외롭고 힘들어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나도 풀어보려고 바로 달려온 건데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어? 나의 차가운 말에 오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역시 자신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이제 더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대화는 큰 싸움으로 번졌고 나는 마침내 이별을 꺼냈다. 더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이혼에 합의하고 법정을 나섰다.
함께한 4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이혼 절차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랑했던 사이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끝이 나버린 걸까? 솔직히 아직도 지우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나는 처음에는 오히려 홀가분한 느낌이었다. 야근을 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편했고 집에 돌아와도 잔소리를 들을 일이 없으니 자유로웠다. 예전엔 집에 오면 지우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했는데 이제는 맥주 한 캔을 들고 넷플릭스를 보며 내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다. 차라리 이렇게 살 걸 그랬어?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우의 빈자리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 혼자의 시간이 처음엔 좋았지만 점차 넷플릭스도 지루해지고 사람의 온기가 그리워졌다. 지우는 늘 내 옆에서 나를 지켜봐 줬는데 외로움이 쌓여 갈수록 문득 지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타지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과연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최선이었던 걸까? 그렇게 나는 혼자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갔다. 오빠와 헤어진 후 나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경력 단절로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몇몇 곳에서 나를 받아줬다.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서천에서 느꼈던 외로움도 어느새 잊혀갔다. 점차 자아를 찾으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업무와 피로에 지쳐갈 때가 많았다. 오빠도 분명 이렇게 바빴겠지. 내가 그때 조금 더 이해해줬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땐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단 각자의 입장만을 고집했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결혼은 단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준비와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작은 불만도 쌓이고 결국 폭발해버리기 마련이다. 우리가 결혼할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양보할 여유를 가졌다면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할 여유가 없었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